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 평전 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나누고 있는데 조금 근심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너무 다양한 그 귀한 사례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사례별로 인간관계의 그 역학 구도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편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하면 저희도 이제 생활 속에서 상대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까지 의식하면서 거기에 맞게 적합하게 행동하는 이제 습관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교수님이 너무 힘들게 다 정리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빼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이 사례 중심으로 나누고 조금 이야기 속도는 좀 느리게라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의 이제 갈등 구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방원의 입장도 굉장히 난처했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이방원의 입장이 왜 그렇게 난처한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시작부터 이후까지 그 세자가 바뀌기까지 이방원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죠. 이방원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신하 중에 조금이라도 권력 욕심이 있는 사람이 눈에 띈다 하면 기어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양녕대군 관련된 일에 있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자, 왜 그런 것이냐? 이걸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데 양녕대군이 굉장히 괄괄한 무인기질이에요. 다혈질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인 이방원에게조차도 협박성 글의 편지까지 올렸습니다. 이 세자가. 충격이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요, 실제로. 근데 아무튼 이렇게 무인기질인 양녕대군이 폐위돼서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양녕대군에게 붙어버리게 되면 이 무서운 이제 다혈질의 양녕대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충녕대군을 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너무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피바람이 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라도 이방원 입장에서도 양녕대군 일에 있어서만큼은 어찌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최상으로 바라는 시나리오는 굳이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충녕대군이 너무 뛰어난 건 이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충성심으로써 충녕대군에게 다 붙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신하들의 여론이 형성이 돼서 전하, 충녕대군이 세자가 돼야 됩니다라는 이 여론이 형성이 됐을 때 이방원이 마지못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워야 이 양녕대군과 이제 관계에서도 문제가 안 생길 뿐더러 나중에 양녕대군이 폐위가 되더라도 양녕대군 쪽으로 붙는 신하가 없으니까 양녕대군이 함부로 반란을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원이 아무리 이때 왕이고 절대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대놓고 양녕대군한테 야, 너 세자하지 마 이러고 셋째가 더 뛰어나, 너도 알지 하면서 셋째 네가 세자해 이렇게 해버리면 어쨌든 양녕대군도 자신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세자 폐위를 자기가 직접 해버리면 둘 사이의 관계는 이제 부자지간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원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 돼버린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상황별로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도 좀 충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부탁하듯이 막 이런 게 나와요. 끝까지 막 양녕대군에게 벌을 안 내리면서 되게 애절하게까지 정말 주변에는 신하만 엄청 무섭게 벌 내리면서 계속 양녕대군이 뉘우치기를 바라면서 집요하게 이방원도 그래도 최대한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심정이 있었다는 거, 요걸 이해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예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화니까 듣기는 편하실 거예요. 이제 그 남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전 일파에 남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방원과 권력 다툼 끝에 숙청이 됐죠. 근데 이 무서운 이방원이 그 남은의 형인 이 남제는 살려뒀어요. 왜냐하면 얘는 정치적 욕심이 없고 권력 욕심이 없구나 해서 살려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제라는 사람이 나이가 이제 75세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남제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충녕대군 집에서 이제 충녕대군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때가 충녕대군이 19살 때예요. 그리고 양녕대군은 22살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은 3살 차이였습니다. 이때 남제란 사람이 찾아와서 갑자기 충녕대군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모든 왕자들이 다 이제 너무 교육을 잘 받았는데 누가 왕이 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왕자들 사이에서 함부로 누가 왕이 되네 마네 이런 말 자칫 잘못했다간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시대가 조선시대이죠. 근데 충녕대군 앞에서 누가 왕이 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충녕대군 당신이 왕해라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 잔치에서 남제가 이 한 말을 곧바로 이방원이 다 신하들을 그 부하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원이 각 왕자들의 집안마다 자신의 사람들을 다 심어놓고 왕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발언을 하는지 다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녕대군은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이미 이방원이 남제란 늙은이가 나타나서 이제 누가 왕자가 되든 뭔 상관입니까 하면서 충녕대군을 이제 왕으로서 밀어주는 발언을 한 노인이 나타났다는 걸 이방원이 금방 알아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원의 이 반응이 굉장히 이제 특이합니다. 그 늙은이가 굉장히 파격적이구만 이러면서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충녕대군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걸 밀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방원이 기뻐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19살 때 얘기입니다. 충녕대군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예화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방원과 충녕대군이 같이 있는데 이제 이방원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비가 오면 집안 사람은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걱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감 있게 서로 가족 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는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충녕대군이 시경에 이르기를 고사성어까지 인용을 하면서 황새가 밖에서 울면 집에 있는 아내는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사성어 시경에서 왕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께서 너무 적합하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라는 거를 시경까지 이제 인용을 하면서 너무 똑똑하게, 너무 마음에 들게 이제 왕의 말이 옳습니다. 라는 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 말을 들은 이방원의 또 발언이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주 간략하게. 세자가 도무지 너를 따르지 못하는구나.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충녕 너가 세자보다 훨씬 낫구나. 이거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갈등이 또 이제 구도가 또 있습니다. 한 번은 양녕대군, 이제 첫째와 이방원이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양녕대군도 분명히 눈치가 있었겠죠. 이제 충녕대군이 계속 의식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방원 앞에서 양녕대군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충녕대군은 굉장히 똑똑하고 어질고 다 좋은데 너무 사람이 유약합니다. 왕으로서의 제목이 될 거면 저처럼 이렇게 무인기질 있고 괄괄한 면도 필요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양녕대군이 충녕대군을 깎아내리면서 이제 이방원 앞에서 자신이 더 낫다라는 식으로 어필했더니 또 이제 이방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충녕대군이 어질고 지혜로우며 어딘가는 연약한 면이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는 개처럼 결단력이 있는 애는 없단다 라고 하면서 이방원이 노골적으로 양녕대군 앞에서 충녕대군을 이제 감싸는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양녕대군은 이제 점점 위기의식이 커져 가겠죠. 또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조선의 2대 왕이 정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3대 왕인데 자신이 바로 왕하기가 좀 뭐하니까 잠깐 허수아비 왕으로서 자기 형을 일부 이게 잠깐 동안 왕을 세운 그 일이 있었습니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종이 상황 잔치 때 이 잔치가 파하고 양녕대군이 이제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양녕대군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방원의 사위 이백강에 첩을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양녕대군이 아버지의 사위의 첩을 궁으로 데려가려 한 거예요. 이걸 충녕대군이 알고 이제 막 긋고 말립니다. 그러면서 세자저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법에 어긋나고 너무 악한 행동입니다라고 둘이 이제 다투다시피 하다가 양녕대군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그냥 궁으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다투는 걸 이방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굉장히 이제 갑갑해하는 중에 이런 조치를 내립니다. 왕자들을 호위하는 사람들의 수를 대폭 줄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자들의 집마다 이 왕자들을 지키는 이제 그 호위 무사들이 있었는데 이 무사의 숫자를 줄여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양녕대군과 충녕대군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양녕대군이 지금 충녕대군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 무인들 이끌고 집을 쳐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원이 그런 행동을 했죠. 싸움 날까봐 이제 왕자들 집마다 이제 무인들 거의 다 빼버리고 소수만 남겨라. 그러니까 다툴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이런 일도 또 있습니다. 이제 뭐 그 할머니의 제사 때 이제 절에서 이제 제사를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양녕대군은 그 절에서 내려가다가 이제 노인들이 바둑 두는데 끼어들어서 바둑을 두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충녕대군이 아니 할머니의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 날에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한량처럼 놀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양녕대군이 화가 나서 너는 관음사에서 가서 잠이나 자빠져 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자, 그리고 뭐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종묘사지, 그러니까 이제 종묘를 두고 이제 제사를 하잖아요. 왕들은 이렇게 제사를 하는데 한 번은 양녕대군이 이제 그 신하들과 다 같이 있는 중에 충녕대군에게 나의 풍채가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무인기지 등치 이제 좋은 거를 이제 딱 과시하면서 이렇게 겁을 주는 것이 딱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충녕대군이 뭐라 했냐면 세자저하 마음을 먼저 갈고 닦으신 후에 몸을 닦는 것입니다. 마음부터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 옳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제 세자저하 절대 충녕대군의 말을 잊지 마소서 이런 또 일이 벌어졌고 양녕대군은 무안해하다가 이제 자신의 이제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자기 엄마한테도 이제 충녕대군을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양녕대군이. 충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왕이 되면 나중에 충녕대군을 어떻게든 정치에 끼어들게 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함께 상의하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흐뭇해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이런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제 이방원의 귀에 다 들어가는 구조인데 나중에 이방원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기록이 다 나온 겁니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양녕대군은 여전히 자기가 형편없는 상태임에도 왕이 되려고 하는 걸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세자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충녕대군과 이제 같이 국사를 논하면서 잘 지내겠습니다 했더니 엄마는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엄마는 양녕대군 어쨌든 첫째 네가 왕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게 너무 좋다 하면서 기뻐한 건데 이방원은 이미 양녕 너는 제목이 아니다. 충녕이 왕이 돼야 되는데 너는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느냐라는 어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사건이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어리 사건입니다. 이제 그 신하의 첩을 이제 그 양녕이 데리고 가다가 궁예까지 이제 입고를 시켜서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이방원이 그렇게 감싸면서 이제 첫째 양녕대군을 그래도 지켜주려고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자식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그리고 여기서 또 이방원이 심지어는 아주 충격적인 또 이제 양녕대군에게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로 이제 원로 대신 신하까지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면서 그 앞에서 이제 그 양녕대군을 깎아내리는 이런 것까지 시행을 하면서 이제 그 충녕대군을 세워가는 이런 과정들이 쭉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